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김희율님입니다. 이 책은 더 나은 나를 꿈꾸게 하고 변화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40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은 설레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에, 일상에 바쁘게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 내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책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을 다시 떠올리고 그 마음에 불을 지펴줄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을 주는 책이에요. 저자는 유수의 광고회사를 거친 베테랑 카피라이터로서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카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식히는 일을 찾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경험한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가슴 뛰는 순간들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며 이 책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에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길을 찾게 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변화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40가지 메시지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더 나은 나를 꿈꾸게 하는, 당신은 지금 두근거리는 시작 앞에 있다. 변화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40가지 메시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내가 되기 위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기 위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우리는 때때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려한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며 그저 살기 위해 자리한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가슴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한계를 뛰어넘을 힘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그런 힘을 깨우기 위한 도전의 출사표다.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라.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저함을 버리며 늘 꿈꿔왔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라.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가슴 뛰는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 프롤로그 중에서 일장,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용기. 끝없는 당근질이 장인을 탄생시킨다. 장인이 되려면 단순한 반복의 시간을 넘어 지속적인 성숙의 세월을 겪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한 사람만이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의 작업에 녹여내고 이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장인은 촉박하거나 분주하지 않다.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천리를 간다는 우보 천리와 같다. 남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대가가 된 사람은 그 자리에 저절로 오른 게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피카소의 작업장에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 모리스 장드롱이 찾아왔다. 그가 피카소를 찾아온 이유는 그림을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첼로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피카소 선생님께서 그린 첼로 그림을 소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둘은 몇 번을 더 만났다. 장드롱은 피카소에게 그림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신뢰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피카소는 장드롱에게 그림 한 점을 내밀었다. 멋지게 그린 첼로 그림이었다. 오, 이럴 수가. 저는 피카소 선생님께서 제 의뢰를 잊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날마다 첼로 그리는 연습을 했죠.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마음에 드는 첼로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쇼츠 같은 짧은 형식의 콘텐츠가 인기다. 이런 콘텐츠는 사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얻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알림소리,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웹툰도 이와 같다. 이들 모두 아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빠른 성과와 보상에 익숙해져 점점 빠름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수시로 독촉하다 불안과 우울감에 휩싸이고 기다리는 걸 잊어버려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는 한다. 그러다 보면 배움이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장기적인 목표와 숙성하는 시간의 의미를 잊는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만약 입맛을 돋우는 신김치를 먹고 싶다면 김치가 익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예술적인 맛을 만날 수 있다. 변화를 위한 용기. 시간이 흘러야만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그들의 소득이 10배 차이 나는 이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연구진은 답변을 토대로 졸업생들을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 84%는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등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었다. B그룹 13%는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는 않았다. 오직 C그룹 3%만 목표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뒤 보관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난 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 10년 지난 뒤 이 세 그룹의 소득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C그룹의 평균 소득이 나머지 그룹보다 최대 10배나 많았던 것이다. 실험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더라도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없음이 미래와의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오르려는 산은 높을수록 좋다. 미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 상담가인 스티브 챈들러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특별한 거짓말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세일즈를 하는 친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자네, 이번에 10만 달러 매출을 올려 팀에서 최고 직원에 뽑혔다며? 내년 이맘때는 14만 달러를 달성하고 싶어. 그 정도로는 약해. 목표 수치를 좀 더 크게 잡아보라고.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월 20만 달러 매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 그러자 친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내저었다. 스티브, 그건 내게 무리야. 10만 달러도 간신히 달성했는데 1년 후 14만 달러 달성도 너무 무리하게 세운 목표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던 참이야. 그런데 어떻게 월 20만 달러씩이나 매출을 달성한단 말인가? 충분히 가능해.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에 맞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겁먹을 필요 없어. 이미 자네는 멋지게 시작했잖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세. 친구는 월 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고객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는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어. 그러니 호텔룸에 고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스티브, 자네 생각은 어때? 참 좋은 생각이고 내가 뭘 했나.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행동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금방 나오잖아. 스티브는 친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다. 고객들을 설명회장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다. 결국 그는 설명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스티브의 친구는 매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까?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는 목표대로 20만 달러 내외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만약 그가 애초의 생각대로 목표를 1년 안에 14만 달러로 잡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잘해야 14만 달러를 겨우 달성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10만 달러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원리를 좀 더 확장해보자. 60세가 될 때까지 100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과 그때까지 10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실제로 60세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 100억 원을 목표로 잡은 사람은 60세에 100억 원까지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10억 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100억 원짜리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억 원을 목표로 한 사람은 60세까지 10억 원을 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그가 목표로 잡은 최대치인데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고의 스케일을 넓히면 현실의 스케일도 함께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가진 힘이다.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목표가 크고 분명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변화를 위한 용기. 높은 곳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어느새 그 지점에 다다를 것이다. 중요한 건 약해지지 않는 마음이다. 최초의 남극전 정복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성공했다.
이에 자극받은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지점 대신 남극대륙 횡단을 계획한다. 셰클턴과 탐험대원들은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로 똘똘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고 만다. 목표 지점을 150km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그들의 배 인디어 런스호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 외들의 한가운데서 난파된 것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셰클턴은 애초에 목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남극 횡단은 힘들 것 같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전대현 무사 기환이다. 엄청난 추위와 공포가 엄습해오는 환경에서 대원 대다수가 생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며 대원들을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웠다. 부빙이를 표로하던 그와 대원들은 무려 500여일 만에 마침내 엘리펀트 섬에 도달한다. 식량은 바닥난 지 이미 오래였고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때문에 상황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게 된다. 셰클턴 역시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할 테니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라. 셰클턴은 구조 요청을 위해 5명의 대원들과 출발 지점이었던 사우스 조지아 섬 기지로 떠났다. 길이 6m의 구명 보트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라는 드레이크 해협을 뚫고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과감히 도전했다. 손발이 꽁꽁 얽고 극도의 추위 속에서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손과 발이 썩어갔지만 잠시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셰클턴 일행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고 기지에 도달하기 위해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도끼로 찍고 로프에 몸을 의지하며 등반했다. 마침내 그들은 기지에 도착해 기적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 28명의 대원은 2년에 가까운 길고 긴 시간을 남극의 부빙과 무인도에서 펭귄과 물개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영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며 셰클턴이 극한의 한계를 넘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도저히 극복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 죽음도 무릎 꿇게 만들 그 힘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남들에게는 없는 오직 셰클턴에게만 있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바로 끈기다. 자조론의 저자 셰뮤얼 스마일즈는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뉴턴을 천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나 사실을 밝혀내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는 상식, 관심, 몰입, 인내와 같은 평범한 자질들입니다. 여기에 천재성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성공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끈기가 있습니다. 뉴턴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끈기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힘, 즉 끝까지 하는 힘이다. 열자의 탕문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나온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끈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고
재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성공이라는 예술품을 완성할 수 없다. 성공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지속력이 없다면 목표에 닿을 수 없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끈기다. 변화를 위한 용기. 끈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낭독하면서 제가 언제 가슴이 뛰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만 구독자가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얻고 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